안녕하세요. 이베이 에듀센터 디자인 강사 김경은입니다. 많은 판매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상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많은 판매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상세 페이지 디자인의 전략, 그런 다음 레이아웃,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플러스 요소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쉽게 만드는 간단한 상세 페이지로 그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를 보셨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항상 궁금하게 만드셨습니까?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란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란 디자인이 좋은 그리고 모델이 이쁜 그런 상세 페이지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판매 전략이 숨어져 있는 구매율이 높은 페이지를 가지고 좋은 상세 페이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이 없다면 관심이 생기게, 그리고 사고 싶다면 결제까지 누를 수 있도록 구매자를 요구하게 되는 상세 페이지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디자인 전략이 있다면 구매자에게 그 구매욕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전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같은 상품을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A, B, C라는 판매자가 있죠. 자, 이 판매자가 각각 컨셉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 것과 구매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컨셉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이 컨셉 안에는 7가지 요소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체적인 컬러, 두 번째로는 사용하는 폰트, 세 번째로는 모델의 포즈와 구성, 상세 페이지의 사용 색상, 판매자의 상품 이름, 미니샵 디자인, 판매자명, 이렇게 판매자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이 모두 컨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컨셉이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자주 만나보실 수 있는 비타민 음료입니다. 이 비타민 음료를 제가 컨셉으로 좋은 예라고 생각이 돼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비타민 음료에서 You are my sunshin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음료가 있습니다. 그 음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으로 보고 있는 색깔들 중에서 과연 어떤 색깔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은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 오렌지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선샤인, 바로 해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전체 핵심 요소를 컨셉화하라라는 제가 이 한마디의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주고 싶습니다. 바로 이 선샤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태양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거고 그 태양의 색깔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셨던 부분이 노란색으로 색깔을 칠한다, 주황색으로 색을 칠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황색, 노란색 이런 계열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비타민 음료의 회사는 이렇게 음료의 색깔도 주황색으로 나타냈죠. 자, 그렇다면 쇼핑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핑몰의 이름은 살구 뿅뿅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만들어진 상품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7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컬러.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상품 페이지에서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색깔 컬러가 좀 동일하게 간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어떤 부분이죠? 조금 햇살이 드려지고 있고 파스텔 톤의 밝은 톤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으실 거고요. 그 안에 배치되어 있는 상품들 역시 그런 밝은 톤으로 위치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 통일성이 잘 맞았고 컨셉이 잘 맞아 들어갔네요. 자, 그렇다면 사용하는 폰트는 어떻습니까? 자, 저쪽 위쪽에 보시면 살구 이름이 좀 가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뒤에 원피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또 폰트가 나눠져 있는데 자, 끝이 이렇게 부드러운 폰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미를 주기에 조금 다가가기 좋고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으신 상세 페이지의 폰트로도 약간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모델의 구성과 포즈. 사실 이 상세 페이지에서는 모델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옷이 이렇게 걸려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드렸던 내용 중에서 햇살과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걸려 있다라는 건 어떻죠? 빨래에 걸려 있다, 햇빛에 말리고 있다라는 느낌과 좀 비슷하게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델은 분명히 없다 하더라도 구성 부분에서는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상세 페이지의 사용의 색깔. 요거는 전체적인 컬러에서 조금 의미가 비슷하게 들어가겠는데, 상세 페이지 사용 색상이라는 거는 전체적인 컬러랑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에 있으신 부분이 바로 상세 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 안에서 색깔이 들어가진 것은, 이 부분은 사실 쇼핑몰의 제일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상단 부분에 위치해져 있고, 여기는 상세 페이지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사용했던 색깔이 또 여기에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색깔을 여기에서 뽑아서 여기에서도 쓰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글씨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글씨가 나와져 있는데, 아래쪽에는 회색 톤이 되어 있죠. 자, 회색 톤이 또 나와 있는 이유는 색깔과 회색, 흰색, 검정색은 색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색깔이라는 걸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무채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은 어우러지는 쉬운 색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 검정색이라든지 빨간색이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색깔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컨셉에 잘 맞아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판매자의 상품의 이름이 있습니다. 판매자 상품의 이름. 자, 여기에 보시면은 델러 봉황무늬 원피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 원피스의 이름이 사람들이 그 원피스를 바로 딱 옵션에서 찾기 쉽게, 이 원피스를 딱 봤을 때 봉황무늬가 있는가? 라는 거는 사실 구매자 입장에서 몰라요. 하지만 판매자가 그 이름을 줄 때 구매자가 이 이름을 딱 보고 원피스를 봤을 때, 아, 이게 봉황무늬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의미는 통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미니샵의 디자인이 있죠. 자, 여기 두 번째 보이는 그림 바로 미니샵의 디자인입니다. 미니샵도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색깔도 통일되어 있고, 폰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썼는 둥글둥글한 글씨가 여기 영어 글씨 그리고 한글 글씨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매자의 이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 우리 같이 햇살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옐로우 계통의 전체적으로 색깔이 깔려져 있었고, 델러, 봉황무늬, 원피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와 같이 이 쇼핑몰의 이름은 살구뿅뿅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살구라는 이 이름만 들었을 때도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는 게 딱 무슨 색깔이 떠오르시죠? 네, 아마 살구색 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주황색과 노란색이 약간 섞여져 있는 그런 색깔이 뜻하실 겁니다. 그런 색깔을 약간 햇빛에 햇살에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했다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딱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구성 요소들을 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서 천천히 쇼핑을 하실 때 그렇게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이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를 구성할 때에도 그런 하나하나의 판매자가 사실 모든 것을 기획을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 요소들 중에서 적어도 5개의 요소가 좀 맞다면 상대방이 봤을 때에도 그렇게 하자가 없는 상세 페이지로 영향 없이 흘러가실 수 있는, 그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는 상세 페이지로 꾸며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살구라는 이름과 이 쇼핑몰 전체 디자인이 함께 잘 어우러진다는 것 보셨습니다. 살구라는 저 컨셉과 모든 컬러 그리고 모든 디자인 부분이 요소에 잘 맞춰서 배치됐다는 거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컨셉 하나를 잘 기획하셔가지고 만들어 주신다면 그 해당하는 타겟팅에 따라 가지고 이런 컨셉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보실 것은 여러분들 자주 원하셨던 거죠. 사장님이 원하는 디자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디자인 컨셉은 딱히 없는데 디자인은 뭐 네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다가 꼭 이런 말들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말이냐면,
근데 제품이 잘 드러나게 깨끗하면서 밝은 느낌의 친환경적이며 너무 현란하지 않고 심플한 걸 원하셔. 보통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화려하면서도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사실 좋은 단어들은 항상 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건 항상 잘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이 말 속에서도 키워드들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이 잘 늘어나고 깨끗하면서 깨끗하다라는 단서가 하나 있네요. 밝은 느낌이 친환경적이다. 저기에서도 단어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심플한 걸 원하시고 주부들이 많이 구매할 거야. 저 단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캐치하실 수가 있겠죠. 자, 무슨 색깔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메인 컬러는 저런 초록색 계열. 왜입니까? 깨끗하면서 친환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시는 공익 광고나 그런 데에 나오는 환경적이다 라고 했을 때 초록색, 푸르른 색깔들 많이 생각하실 건데요. 그런 계열, 그리고 주부님들이 많이 구매하실 거다라고 했을 때는 제품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쵸. 세제 종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세제 종류에서도 얘네들이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니네 몸속에도 해롭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쉽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깨끗하다 저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깨끗하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자, 깨끗하다는 거 여러분들 물로 씻으시죠. 물의 색깔은 보통 나타낸다면 그쵸. 이런 파란 계열을 그 중에서 좀 밝은 파란 계열을 많이 쓰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초록색 계열로 전체 디자인을 잡아주시고 포인트 부분 또는 배경으로 해서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이런 서브 컬러로 파란색을 배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글씨가 배치된던가 이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밝은 요소들을 위해서 이런 밝은 회색 또는 흰색들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이쁜 디자인이 되겠죠.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시게 되면 깔끔하고 이쁘게 디자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제 부분. 네, 다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 하셨을 상세 페이지 전체 항상 우리 오픈마켓에서 보시게 되면 그 상세 페이지 스크롤을 계속 이렇게 내리셔야 됩니다. 그 상세 페이지에 배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반적인 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많은 매출들을 발생하고 있는 건 의류입니다. 그래서 의류를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타이틀이라고 나옵니다. 이 메인 타이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상점을 광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상품 페이지 카테고리 하나에 들어왔을 때 그 카테고리 한 가지 안에서 내 쇼핑몰을 광고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쇼핑몰에 들어갔을 때 항상 제일 첫 번째 부분에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작은 그림을 보고 마음이 끌려서 이 상품 페이지에 들어왔죠. 그렇다면 그 상품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상품 페이지가 열리게 됐을 때 제일 처음 대문은 무조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문 부분에서 여러분들 쇼핑몰을 광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위쪽 메인 타이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쇼핑몰을 광고하시는 영역으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두 번째로 나와 있으신 건 이벤트 공지사항.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송이 지연이 되고 있다. 많은 행복한 일이죠. 사실 배송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거는 그쵸.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기가 있어서 배송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니네 좀 이해해. 사실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송이 지연이 되면 난 못 사겠다. 빨리 급한데. 두 번째로는 인기 있는 곳이네. 여기 옷은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공지사항 올려주게 되면 컴플레인도 줄일 수 있고 인기도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같은 거 하셨을 때 많은 이벤트들을 열어주시거나 아니면 추가 구성품 같은 거 끼워준다. 니네들 여기서 떠나지 마. 라는 거 붙잡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영역이 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판매자의 물품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카테고리에서 만약에 판매하고 있는 게 원피스입니다. 그렇다면 원피스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나 이 원피스 판매하는 판매자지만 팬츠도 팔 수 있고 티셔츠도 팔 수 있고 다양한 카테고리들을 팔 수 있겠죠. 그 카테고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이 판매자의 물품 요약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과 3번 부분은 이렇게 위치는 바뀌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4번 부분은 상품의 이미지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품 이미지들 많으시죠? 그 상품 이미지 보통 클릭하시게 되면 새 창으로 한 창 뜨게 되는데 그 상품 이미지, 새 창을 뜨게 할 이미지
그 이미지, 버튼 누르는 그 이미지를 바로 상품의 이미지 표현 영역에다가 쭉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째로는 상품의 설명 및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저기는 모델 정보라든지 뭐 이 옷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뭐 중국에서 오고 있는지 이런 배송 정보 같은 것들도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 판매자의 신용도, 배송 정보 유의사항 이런 것들은 아래쪽에 항상 배치해 주셔야만 우리 구매자들이 항상 저기 위치엔 저게 있구나라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위치엔 저런 것들 꼭 알려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타이틀 부분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쇼핑몰이 있고요. 자, 판매자의 물품 요약 부분입니다. 판매자가 다른 상품도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위치를 이렇게 많이 잡고 있고요. 자, 이 부분들 많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내가 작은 그 이미지 안에서 그 이미지를 탐색하기 위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왔댔죠. 그렇다면 스크롤을 한참 내릴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허용할 수 있는 스크롤의 한정 범위가 있습니다. 한 1000픽셀 안쪽은 사람들이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크롤 한 칸 내릴 때마다 한 10픽셀, 8픽셀씩 이동한다고 생각했을 때 득득득득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죠?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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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실 텐데 그렇게 하셨을 때 10번, 20번 이 정도 하는 거는 뭐 여사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1000픽셀 정도 내려오시는 거는 구매자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머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부분으로 이벤트 공지사항 기획전 이렇게 열리고 있구나 라고 해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배너들을 위치시키셔가지고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이즈 궁금하셨을 텐데요. 사이즈는 보통 너비는 항상 800픽셀로 좀 맞춰주시고요. 그런 다음 위쪽 메인 타이틀, 이벤트 공지, 그리고 판매자의 물품 요약까지. 자, 높이는 거의 800픽셀씩 잡아주셔가지고 가운데 요 사이 여백 부분이 있으시죠? 그 사이 여백 부분들은 보통 20픽셀에서 50픽셀 사이에 조금 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여백이 있으셔야지 빡빡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구매자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 합니다. 이 상품 페이지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전체 높이로 봤을 때는 20만 픽셀까지 쭉 내려가실 수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가운데 있는 상품 이미지 표현이 얼마나 많이 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제품을 한 카테고리에서 판매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시게 되겠죠. 하지만 요즘의 추세는 저렇게 길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바일로 보통 요즘엔 구매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구매하게 됐을 때 보통 LTE 서비스를 쓰시는 그 핸드폰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 한참 내려가게 되죠. 이것도 사실 스트레스인데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용량 범위 안에서 이 상품 페이지 하나만 보면 한 30분의 1 정도를 써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높이가 저렇게 길어지게 되면 이미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 사용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 과부하를 주게 되면 안티팬으로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는 최대한 요즘에는 적게 가는 추세인 거고, 요즘 소셜 커머스에 나오는 디자인이 요즘에는 추세입니다. 그런 디자인식으로 조금씩 바꿔가시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상품 페이지는 한 장이 여러분들의 쇼핑몰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핑몰 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구매자를 자극을 하고 구매를 일으키게 되는 부분을 다 이 상품 페이지 한 장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장의 기획서다라고 얘기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상품 페이지 좀 알겠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구매자들을 조금 더 자극시킬 수 있는지 플러스 요소들 좀 알아보실 텐데요. 자, 카피 문구. 자,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명하게 유행어로 되고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당황하셨어요? 라는 거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과 같이 자극적인 문구, 숫자, 혜택을 강조하는 부분, 유행어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상대방이 받아들였을 때 요거 재밌네? 또는 제가 항상 누르게 되는 그 카피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남친에게 너무 멋져 보여. 너무 이뻐 보여. 요 말 하나 들으면 저는 무조건 클릭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자극적인 말들을 꼭 그 카피 문구에 써주시고, 상품 카테고리 리스트 그 작은 화면은 상대방이 구매자가 바로 들어오게 되는 그 글 한 줄입니다.
그 줄에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해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CF와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셉에 맞춰가지고 재밌는 글들을 붙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별 이벤트. 지금이 몇 월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해당하는 월에 대해서 이슈 사항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6월이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 되겠죠. 그럼 다이어트 또는 뭐 비키니 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이벤트를 다양하게 열어가시고 추가 구성품을 그렇게 같이 끼업하시거나 아니면 컨셉적으로 색깔을 파란색 계열로 가겠다. 또는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습기 조절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에 해당하는 월에 대한 이슈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이벤트들을 열어보시는 것들도 상세 페이지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은 쇼핑몰의 이름. 꼭 한글로 적어주십시오. 어떤 쇼핑몰은 영어로 적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아는 영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과는 영어로 뭐죠? 애플이죠. 근데 영어로 써놓으면은 그게 애플인지 아플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 것들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거를 한글로 적어주는 센스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고객센터, 재구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고객센터 운영하는 거, 만약에 우리 고객센터에 글 올라오는 Q&A 부분 있죠. 거기 댓글이 안 달려 있으시면 답글 달아있는 영역이 없으시게 되면 상대방은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꼭 지켜서 해주시고요. 자, 배송 정보 같은 경우에도 그 해당하는 배송사가 어딘지, 오늘 만약에 4시까지 결제를 하면 다음날 무조건 받아보실 수 있다. 이런 것들 안내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급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음 부분으로 구매 후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포토 구매 후기들이 있게 되시면 이런 것들 좀 축적을 하셔가지고 모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해당하는 몰일 경우에 좋습니다. 만약에 저희 지마켓 사이트에서 카테고리 그 포토 후기가 쌓였습니다. 그거를 옥션에 가서 이용하시게 되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조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몰 안에서 그 상품 페이지, 구매 후기들을 모아 놓으시는 거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카테고리별로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되면 좋은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품, 먹거리 쪽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품 페이지와 댓글, 그런 카피라이트 문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산품, 샴푸, 휴지 등을 얘기를 하는데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가지고 공산품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공업 과정이 어떻게 좀 깨끗하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시겠고 상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센스와 사용자의 편리성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자, 원가, 유효 기간은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올해부터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셔가지고 상품 페이지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패션 잡화 쪽에서는 정확한 상품의 이미지와 다양한 상품 구색, 어떤 상품이랑 어떤 상품이 섞어서 들어가게 되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세트 상품으로 좀 구성해서 이미지를 표현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류 쪽에서는 모델의 핏과 코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모델이 어떻게 서 있고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있고 어디에 있고 어떤 가방과 함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디테일 부분에서 굉장히 의류 부분에서는 좌우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컨셉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댓글과 상담하는 그런 영역들도 좀 중요하게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다양하게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구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쉽게 만드는 간단한 상세 페이지의 예시를 보시겠는데요. 자, 두 개의 제작의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의 손만두라고 해가지고 위쪽에 큰 글씨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직접 빚어 만든 수제 만두라는 글씨 자체가 저렇게 조금 흙에 쓴 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문구가 조금 나와져 있고 그 밑에는 상품 이미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옆쪽에도 글씨가 크게 제목이 귤이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쪽에 상품에 대한 상세 글씨가 들어가져 있죠. 이런 댓글 부분에서도 영향이 많이 입혀지게 되고 이미지도 서서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 상품의 이미지와 어우러지는 색깔들로 해가지고 점점
배경과 어우러지는 듯한 상품 이미지들 컷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의 예제인데 제품은 다르지만 똑같은 상품 페이지 디자인인데도 적절하게 잘 어우러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 페이지에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귤이 큰 이미지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 왼쪽 편에는 제목과 그 밑에 카피라이트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부분과 비슷하게 말하는 제품을 가지고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품을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디자인 되어 있지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컨셉이라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상품 페이지에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팁을 드리고자 한다면 폰트라는 것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폰트에서는 명조체, 고딕체, 그리고 손글씨체, 전통이 느껴지는 글씨체 등등으로 해가지고 한글에서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적절하게 섞어주시게 된다면 신뢰를 주거나 사람과 대화하는 체이거나 아니면 잡지의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다 라는 것들이 이 폰트에서 많은 것들이 좌우가 됩니다. 왜냐하면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글씨가 빠질 수 없습니다. 상품 이미지가 있고 그 옆에는 항상 글씨가 배치가 되게 되는데 그 글씨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둠체, 그것도 시뻘건체 또는 검정색 이런 식으로 써버리시게 되는데요. 정말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NG의 글씨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의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가 나타내는 글씨들의 이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것들은 다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글씨체인데요. 위쪽에서 제가 배치해 있는 글씨 같은 경우에는 명조체 그리고 고딕체라고 적어놨는 글씨 같은 경우에는 나눔 글씨체라고 해가지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글씨입니다. 네이버 사이트 가셔서 나눔 글꼴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고요. 상업적으로 무조건 이용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폰트를 이용하시면 좋고 저희 회사 옥션에서도 이 마찬가지로 고딕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딕체 같은 경우에는 굵은 글씨의 형태, 얇은 글씨의 형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글씨와 같이 똑같은 글씨가 들어가져 있는데요. 이런 글씨에서도 글씨가 크게 들어가는 것과 작게 들어가지만 굵게 들어가는 것 이런 것에서 포인트를 주실 수가 있죠. 같은 폰트 안에서도 굵게 주는 것과 얇게 주는 것으로 포인트를 주시게 된다면 좀 더 얘가 정성을 들였구나 디테일이 있는 상세 페이지처럼 보이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어로는 어떤 걸 써주시면 되는지 영어는 센츄리 고딕이라고 해가지고 무료 폰트가 있습니다. 저런 글꼴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허블티카라고 나와 있는 밑에 있는 글씨 같은 경우에는 쟤는 유료 폰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저 영어 글꼴 같은 경우에는 잡지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거라서 좀 이쁘게 디자인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무료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폰트들이 많습니다. 네이버나 아니면 여타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폰트들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찾으셔가지고 적절한 디자인으로 그 해당하는 느낌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굴림체는 쓰지 않는 걸로 우리 약속하도록 합시다. 네. 자, 색을 선택하실 때에는요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예제들 부분에서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처럼 마 같은 경우에는 마의 색깔을 찍어 가지고 그 제목에 배치한 것처럼 귤이라면 귤의 색깔을 찍어 가지고 그 색을 배치한 것처럼 색은 제품에 따라서 그 제품의 색깔을 뽑아와가지고 색깔을 선택하시면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때에도 요즘에는 같은 색깔에 다른 톤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이 이용됩니다. 예시로 해가지고 제가 같은 글씨 색인데도 색깔을 약간 희미하게 주고 진하게 주고 요게 톤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자인을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하실 때는 꼭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금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좋은데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이트는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그냥 쇼핑한다는 기분으로 조금씩 봐주시면 좋고요. 구도와 포인트를 찾는다. 요거는 사진 촬영 단계에서 다양하게 옆에서도 찍어보고 앞에서도 위에서도 밑에서도 한 번씩 찍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베스트 컷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잘 되는 업체의 제작 방식에서 공통점을 찾아보시고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잘 되는 곳은 분명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위권 판매자의 디자인을 참고하면서 제작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키포인트를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글씨를 크게 하는 것과 이 아래쪽에서 글씨를 크게 하는 것, 어떤 것에 차이점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가시면서 그 부분을 벤치마킹 해보십시오. 자, 틀을 따라하지 마시고 제작 형식을 어떻게 이 사람은 제작을 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궁금하다면 교육을 한 번 더 찾아오시면서 배워보시면서 그 실제 판매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장을 마련하셔가지고 자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지, 상대방의 강점은 무엇인지들을 다양한 토론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JPG를 PSD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 도구 사용 기술 습득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은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